안녕하세요. 오경호 부동산팀의 리얼터 강경설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규원 모기지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리어 트러스트 모기지의 모기지 전문가 이규원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편에서 주택 모기지와 상업 모기지의 다른 점 아주 기본적인 거 설명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고객님들이 상업용 모기지를 받으실 때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규원 모기지 전문가님께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신용 그리고 개인 인컴만 믿고 대출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인데 나는 모기지 주택도 잘 받고 상업용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상업용 대출은 개인의 신용보다 부동산의 수익성 훨씬 중요합니다. 부동산 수익이 낮으면은 대출이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새로 셋업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플랜을 정말 잘 만드셔야 되고 비즈니스 프로젝션 정말 잘 만드셔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분양하는 상가의 대출을 준비하실 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항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실 때쯤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완공 후에 은행이 해당 상가의 수익성을 심사를 했는데 예상보다 수익이 낮거나 공실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대출이 거절이 되는데, 이때는 이미 계약금도 다 냈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계약 자체까지 파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프리세일 상가를 구비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늘어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완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프리세일은 계약 시점에서 한 번 정도 모기지를 알아보셨더라도 완공 시점에 가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렌트비가 낮아졌다거나 이자율이 높아졌다거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변화가 생기니까 상업용 건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셔야 그때 돼서 이 변화되는 환경에 잘 무리 없이 구매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입자가 없이 공실 상가를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투자용으로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공실로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쓸 때는 현재 수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은행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에 다운페이를 50%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에게 맞는 케이스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항상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동산은 정말 위치, 로케이션 매우 중요한데요.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부동산은 로케이션이에요. 그건 너무 맞는 말씀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입지가 대출의 심사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주유소 인근이거나 과거에 특정 상업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 토양 오염 등 환경 리스크가 확인이 되면은 대출 승인이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평가를 안 받으시고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니 환경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대출을 할 때 환경평가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되었나요? 주택도 10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서류, 더 간단한 심사로 통해서 주택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상업용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서류, 은행 쪽에서 리스크를 더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환경평가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빈번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평가 자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주유소나 카센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땅이 오염이 될 수, 실제 환경 오염 안에 지하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하수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페이퍼로 심사를 하는 거고, 바로 옆에가 주유소다. 과거 히스토리가 그런 어떤 주유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은
실제 땅을 파고 샘플링 하게 되는데 이거는 페이즈 2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었어요. 호텔 하나 구입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은행에서 페이즈 2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 옆에 옆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은행한테 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엘리베이션 제가 확인해봤는데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물이 이쪽으로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페이즈 2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은행 쪽에서 그걸 오케이를 해줘서 이제 페이즈 1만 하고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로 많이들 비즈니스를 하시고 건물을 구매하시는데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세금 혜택 때문에 네네. 법인을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은행 쪽에서 개인 이름으로 대출하는 걸 꺼려해요.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보통은 이제 리파이낸스를 할 때 개인으로 부동산 수익을 다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재무제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의 실제 네. 수입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법인 대출을 하실 때 개인 보증도 꼭 요구가 된다라는 거 주주가 보증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들어가야 네네.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이용하시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복잡한 변수가 더 많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가와 모기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음 편부터는 실전 편으로 만나뵐 건데요. 자영업자가 건물주 되기 편으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희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